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우리 지역 경기도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정경자 의원님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가을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가을이 벌써 왔네요. 이번처럼 무더위가 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저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 네. 그때 도의원이 되시고 한 7개월 있다가 저희 의정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네. 얼마 안 돼서. 네. 그때는 막 후드티 입고 아, 청소년처럼 나오셨는데 패셔니스타. 아직도 유효합니까? 패셔니스타는 살짝 자중하고요. 이제는 열리라는 도의원으로 이제 네.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할 때 저는 이제 열리라는 도의원으로서 정말 열일하게끔 모든 분야에서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에너자이저가 이제 열리라는 도의원 정경자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자이저는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세요. 네네. 비례대표신데 그래도 남양주시를 좀 중심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는데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시게 됐네요. 네. 좀 바뀌게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획재정이라는 것은 이제 선임 상임위로서 전반적인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거라면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정말 밀착된 보건과 복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네. 좀 더 포커스가 다르고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도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기획재정위도 좋았지만 보건복지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서 네. 굉장히 시야가 좀 넓어졌다가 네. 이제 다시 이제 보건복지 쫙 펼쳐지니까 네. 오히려 더 이제 더 좋은 거죠. 그쵸. 넓게 보고 약간 더 좁게 보고. 그렇죠. 또 근데 보건복지가 또 좁은 게 아니에요. 좁지 않죠. 엄청 넓어요. 방대하죠. 정말 그러니까 분야도 많고 예, 해서 저는 지금도 자료를 많이 주말마다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상담소 가서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보는데 정말로 봐야 될 것도 많고 소통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열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에너지 넘치는 의정 활동 보여주고 네. 계신데 특히 남양주 지역 현안의 해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남양주에서 좀 큰 잔치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네. 예, 촬영 좀 해주세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날 예. 이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 북부 발전 이제 선제 그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북부에서 정말 가장 요즘 핫했던 네.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서 있었는데 발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남양주가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와! 와! 그 남양주 단독으로 공공의료원이 생기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랑 공동으로? 네네. 그러니까 예. 양주랑 그러니까 원래 9개 중에서 7개가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아쉽게 다른 데는 이제 좀 이제 떨어졌고 네. 양주랑 남양주가 공동 선정이 됐습니다. 남양주하고 양주가 딱 생기면은 그래도 이쪽에서 막 좀 흡수되는 그런 효과가 좀 발휘가 될 건가요? 공공의료원이 총 6개가 있는데 네. 남부 쪽은 3개가 균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부는 이제 포천이 있고 아주 북쪽에 있죠. 포천에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파주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요게 흩어진 게 아니라 몰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도 물론 지금 지역적인 특성상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양주도 필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북부라고 보기에는 동북부는 그렇죠. 예, 동북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가 더 포커싱을 맞췄던 게 동북부라고 생각한다면 동북부는 우리 남양주, 구리,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에 가평? 가평도 있고 그다음 이천, 이천, 여주. 이천은 뭐 밑쪽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 이쪽에 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특히 저희 남양주권 같은 경우는 책임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코로나 시절 때 아프신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응급실 뺑뺑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 권역으로 많이 이송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 남양주 시민의 오래된 수건, 염원 사업이었던 이 공공의료원 유치가 돼서 진짜 너무 뿌듯하고 어떻게 보면 제 의정활동 중에서 네. 가장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양주하고 양주가 인구가 점점 늘어난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발맞춰서 괜찮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맞습니다. 때는. 예. 다른 시에서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부 쪽이 예. 조금 이제
아직은 가평이나 네네. 연천은 인구 소멸 지역이 그렇죠, 그렇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는 또 거기에 맞춰서 포커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제 말씀처럼 양주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남양주는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벌써 74만이 됐고 남양주 74만이요? 네. 그래서 북부에서 고향 다음으로 우리가 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고, 좀 있으면 저희가 또 3기 왕숙 신도시가 지금 이제 만들어질 거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100만 특례시가 되거든요. 와, 남양주가요? 네. 남부권에 있는 대도시만큼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양주까지 합치면 이제 100만이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양주는 따로고 따로니까. 우리 남양주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요. 왕숙지구가 들어서면 100만이 100만? 되는 거죠.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양주는 또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이제 정책들이 입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원이 와줌으로써 그동안 저희가 그러니까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대학병원 유치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조건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저는 거점형 공공의료원이 옴으로써 거점형 정말 뭐 팬데믹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점형 병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맞습니다. 공공의료원에 포커싱을 우리 맞췄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미 그렇죠. 많이 깊게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데, 네. 근데 이게 선정이 됐다고 쉽게 딱 병원에 딱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갈 길이 엄청 멀어요. 아유,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첫 삽도 네, 아직 안 떴어요. 예, 못 뜬 거죠. 발표만 났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지금 2억 용역을 추경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아마 용역이 1년 정도가 진행이 될 텐데 그걸 통해서 가장 좀 높은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비 타당성 평가, 기재부에서 하는 그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네네. 그게 이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것이 BTL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절차 같은 것도 다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네. 대충 몇 년이면 딱 이게 완공될 거다. 그 절차가 너무 길어요. 너무 그러다 길죠. 보니까 네. 빨라야 2030년에 30년? 첫 삽을 뜰 거예요. 아. 건축을 위한 첫 삽을 아마 뜰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더 그러면 한 이제 짓는 거는 뭐 몇 년 정도 하는 그렇지. 거니까. 30년에 접사. 와, 갈 길이 진짜 머네. 네, 그만큼 절차가 되게 깁니다. 공공의료 하나 만드는데 네.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면 연구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연구회까지 운영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건 뭐예요? 지역 현장 연구회? 네. 현장을 막 연구하자?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할까 하다가 네. 가장 그냥 노멀하게 그냥 딱 직접적으로 느낌 올 수 있는 지역 현안 현장 연구회를 하자 해서 이름을 이제 했는데 네네네. 이게 저희가 경기도가 정말 광역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약간씩 제약을 받았던 게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거 정책이라든 것이 한 지자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광역적인 권역별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들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 지역의 도의원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같이 약간 광역적인 정책적인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러면 약간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뭐 북부면 북부에서도 뭐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 그런 것들이 집행부랑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행정구역을 그렇겠네요. 넘어서서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이제 정책들이 정말 지역에 현실적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현장도 가보고 예, 예. 뭐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더 같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연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지자체가 달라요. 기초단체가 다른데 옆 동네란 말이죠. 근데 버스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 되게 힘들 때도 있어. 바로 옆 동네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것들도 도연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걸 이제 그렇죠.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 연구를 해서 네네. 성과를 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단체를 통해서 이제 용역도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뭐 사례 조사나 사례 연구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장 방문도 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 집행부랑도 소통을 하고 해가지고 좀 이제 말 그대로 도민들한테 현실적인 효과가 결과가 네.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앞으로 2년 그렇죠. 기간이거든요. 네. 2년 동안에서 그런 것을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좀 제가 아주 많이 하게 되면 또 네네. 이게 움직임에 있어서 그래서 특히 조금 더 북부 의원들, 북부 의원들 예, 예, 중심으로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남쪽은 좀 워낙에 왜 반도체 밸리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러워했던 게 반도체 밸리가 만들어지니까 약간의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리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도 지금 제가 항상 좀 북부의 균형 발전 항상 네네네. 얘기 어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북부에도 그런 식의 약간 뭐 바이오면 바이오 뭐든 이렇게 해서 좀 뭐 사업이든 아니면 지금 요즘 이제 북부에 대해 SOC 사업들 도로나 이런 거 놓는 것에 있어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권역을 넘어서서 좀 약간 메가리전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같이 상생할 수 움직이자. 있으면 크게 좋을 크게 보자. 그렇죠. 아, 네, 그런 그러자는 의미에서.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좀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자립 준비 청년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요즘 자립 준비 청년이다 이런 말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TV 네. 광고 이런 거. 이와 관련해서 뭐 토론회도 개최하고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의원 되기 전부터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 특히 저는 이제 여성 쪽이다 보니까 여성이나 교육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비례를 받았다 보니까 네. 했는데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 예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아시긴 하시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직도 너무 지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분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랑 이런 거 듣고 싶어서 지난번에 정책 토론회도 했고 그걸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 등 지원에 관한 네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에 이제 조례 심의가 이제 될 건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것을 좀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호 종료가 되면 18세가 되면 18세? 네. 보호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보호가 종료가 되면 나와서 자립해라. 갑자기 종료가 돼버리면 정말 딱 그 표현을 하시는데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립 뭐 수당도 있고 자립 지원금 조금 준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제적 관념 자체가 관념도 없다 없고. 보니까 그걸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 또 그다음에 심리적 고독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많이 생각하시고 실제로 자살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출생 하시는데 그 저출생에 있어서 태어난 아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서 저출생에 대해서 뭐 정책적인 뭐 예산 투여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귀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을 끝까지 자립해서 청년이 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네네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 토론을 했을 때 정말 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보호 종료 후에 하지 말고 보호 중에 어린 친구 한 12세부터든 예, 해서 예. 보호 중부터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교육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자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네네네. 위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뭐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그다음에 취업 준비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근거를 제가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많이 집어넣으셨군요. 네,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 자립준비 청년의 날을 예. 지정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딱 관심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예. 우리 친구들은 계속 힘든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좀 하기 위해서 자립준비 청년의 날도 지정을 하는 걸 조례에 담았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인가를 아마 청년의 날로 예. 지정이 되어 있죠. 네, 그거랑 그 또 주간에 그 주간에 같이 한번 하면 네네.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담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조례 안에 담아서 네. 11월에 네네. 심의를 통해서 예. 통과되면 참 좋겠습니다. 통과돼서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제 한 16살부터 슬슬 또 교육을 받고 그래 내가 2년 후에는 자립해야 되니까 어느 그쵸.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최근에 네. 그리고 났더니 이게 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또 보건복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청작이라고 합니다. 청년 자립 활동가 분들을 줄여서 청작이라고 하는데 청작이. 예, 그 청작이 활동가 분들이 저희 또 의회 방문해서 저랑 또 정담을 했었는데 예.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쉼터 태소 청소년이라고 혹시
쉼터 퇴소 청소년? 예,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자립준비 청년하고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가정의 폭력과 학대를 피해서 예. 이제 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동 보호 시설로 가게 되면 이제 보호 종류 아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쉼터로 오게 되면 쉼터 퇴소 청소년이 되는 건데 여기는 여성가족부, 네. 여기는 보건복지부. 또 달라요. 소관부서가 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자립수당이라든가 자립정착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또 지원이 약하게 됩니다. 조건이 또 까다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별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네네네네. 보니까 이 청자기 분들께서 그렇다면 시설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뭐 약간 뭐 이렇게 두 보호 대상에 종류냐, 대해서 쉼터 종류냐 이게 예,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조건일 때는 예.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얘기해 그러네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할 게 막 생기고. 그래서 또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리라는 도연. 뭔가 막 지금 반짝반짝반짝반짝. 예. 열리라는 도연. 열리라는 도연 장윤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작년에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경기도가 재정건전화 요즘 뭐 세수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뭐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례. 이 재정 건전화라는 것은 재정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정 건전화 조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가 이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 때문에 이 견제가 중심이냐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탄력성이 중심이냐 이거 포커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재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만약에 조금 수입이 줄어든다 싶으면 네네. 허리띠 졸라 매지 네네. 않습니까? 통닭 안 먹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도 더군다나 우리 돈도 아니고 네네네. 도민의 혈세를 저희가 하는데 좀 더 그러면 이것을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정말 1년 동안 네네네. 정말 집행부랑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조례안도 많이 번복을 하면서 네네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그래서 도지사가 네. 재정 건전에 대한 책무를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 운영 계획에서 재정 건전화 운영 계획을 예. 5년마다 수립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 재정 지표.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었지만 예.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흔쾌히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 주셔서 네네네. 우리 경기도는 정말 깨어 있는 경기도입니다. 뭐 여야가 없이. 네, 그럼요. 이거는 예. 정확히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도의사의 또 의지가 담긴. 네, 그래서 공감대가 다 형성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모두 다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고 정말 여야 관련 없이 다 같이 공동 발의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다 보니까 예, 제가 너무 정말 또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한 두 번째 두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앞으로 이제 집행부가 함부로 돈 못 써요. 그렇죠. 예산을 짜더라도 그럼요. 야 이거 좀 건전하고 나중에 체크리스트에 걸릴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에서 걸리면 야 우리 혼나. 그렇죠. 국민들한테 혼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아 이런 또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게 없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도가 선례가 네, 돼서 다른 그렇죠. 지자체들도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초 싶습니다. 단체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집행부를 견제하는 명분도 또 생기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좋은 견제는 우리 의회의 네, 역할입니다. 맞아요. 그게. 의회의 역할이죠. 보건복지 관련해서 뭐 조례 준비하는 거 또 따로 있으세요? 미리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소개를 할까요? 집행부랑 예. 정담회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1인 가구. 1인 가구? 예, 이제 정말 많습니다. 1인 가구 아니세요 혹시? 저도 1인 가구입니다. 저도 1인 가구. 아, 그러시고 맞습니다. 1인 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가구 수가 네. 거의 이제 그러니까 2, 3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상 했을 때 1인 가구가 가구 수로서 가장 많습니다. 이제요? 예. 와 올랐었어요? 예. 아유 가장 많습니다. 죄송하네 괜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자의적인 1인 가구가 있을 수 있고 예. 타의적인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예.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토론회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관심을 가졌고 네네네. 또 보건복지 와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병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란 표현 쓰는데 이상동기 범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중증 환자들만 심리 치료나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교 생활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네네네.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뭐 멘토 멘티도 물론 필요할 것이지만 또 필요하다면 좀 더 전문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권역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려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가까이 있다 보면 이게 제가 힘들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 지원 심리 이런 지원 것들, 그런 예,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집행부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은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조례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뭐 각 지자체별 조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할 때가 왔어요. 네네. 특히 청년층하고 노년층들이 이제 네. 굉장히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네네. 중년층은 아직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에요. 신경 써야 돼요? 중장년층도 중장년층도 그러니까 항상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 중장년층은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예,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항상 섭섭해하십니다. 근데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장년층은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 활동 인구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리 역할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를 하면서도 딱 했던 게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거기도? 포커싱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제가 옳았구나, 옳았구나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청년도 마찬가지, 네네네. 노년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층이 겪는 고통도 있다. 그렇죠. 외로움도 있고 그렇죠. 약간 마음적으로 심적인 것도 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남은 일 활동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나 이거 좀 하고 싶어.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말 남양주와 경기 도민들한테 네. 저는 진심을 다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쓰는 멘트인데 공심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시는 것이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열이라는 정치인 도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보건복지, 기획재정이 상관없이 저는 말씀하시면 그 목소리 듣고 어디서든 활동을 하고 일을 해서 정말로 변화된 경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의원 되시고 한 7개월 만에 뵐 때는 막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학생에서 이제 약간 올라간 막 엄마 아빠의 약간 입장처럼 약간 되게 의젓해졌다고 하면 좀 실례인가요? 아니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위임받은 이 권한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뭐 남양주나 아니면 경기도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 보건과 복지 정말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련된 그러니까 부분이다 보니까 열일할 수밖에 없는 열이라는 도의원 정경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4년 임기 끝났을 때 도민들께서 칭찬해 주시는 도의원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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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리라는 경기도 의원 해피에너지, 밝은 에너지, 에너지아이저 정경자 의원님 의정 토크쇼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캠핑 토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 한번 들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